오늘 제가 이제 제목 자체가 절규하는 전셋값과 가팔라진 집값의 불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다시 타오르는 불장입니다. 불장이었긴 했는데 꺼지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 전역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꺼졌는데 강남도 빨갛게 켜졌습니다. 근데 켜지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양도세 중과 이후에 다시 오르는 서울 집값. 양도세 중과는 5월 9일입니다. 다만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들한테 유예기간을 12월 31일까지, 올해 12월 31일, 그 다음에 비거주 주택자에게도 12월 31일까지 기회를 줬죠. 예, 기회를 줬다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그 중과 이후에 25개의 구 전체, 서울시에 25개의 구가 있으니까 모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4개월 만에 0.3으로 다시 진입을 했고, 중과 이후에 매물은 많이 감소했어요. 지금 6만 건대로 줄어들었죠. 원래 8만 건이었는데 이게 6만 건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 5만 건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트위터 X로 얘기하기 전에 그게 8만 건까지 늘었다가 순식간에 6만 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줄어들면서 집값은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동향을 보면은 서울은 0.13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5월 9일 전후 대비해 가지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 말한 것처럼 연간과 주간을 보면은, 연간을 볼 때 여기서는 지금 4개월이니까는 올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올해는 지금 0.3으로 다시 올라갔지만은 누진으로 보면요, 한국 부동산원으로 볼 때는 지금 수지구, 용산 수지구, 이건 서울은 아니지만은 서울 중에서는 성북구가 한국 부동산에서 제일 가파르게 올라온 걸로 나와 있고, 2026년도에 전체 상승률을 볼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동대문구가 9.35, 5.85 성북구가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전부 경기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 상승률을 보면은 지금 가장, 여기 뭐 상급지는 없는데 한국 부동산에서는 성북구가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서대문, 그리고 강서구, 종로구, 구로구,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KB로 볼 때도 서울 같은 경우는 중구, 강북구, 강서구, 동대문구, 이제 성동구, 뭐 이런 식으로 지난 주간 상승, 저번 주 상승률을 볼 때는 강남권은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중하급지, 중급지 정도의 가격의 약진과 경기도의 강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5월 9일이라는 양도세 중과 이후에 우리가 시장의 상황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요, 이런 정책으로 앞으로 양도세 중과를 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세금을 많이 내니까는 조심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거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많은 걸 내야 돼. 맞습니다.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과도하면은 조세의 정가도 일어나고 세금이 많이 걷어지는 대신 자산을 불리는 사람들이 외국으로도 이제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상담한 사람들 중에서 상속을 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영주권을 따놓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본 사람 몇 명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양도세 중과 이후에 다시 오르는 집값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오르냐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가 양도세 중과가 일어나는 시점이고, 뭐 비거주에 대한 중과 유예도 있고, 다주택자의 중과 유예를 갭투자 허용을 12월 31일까지 했지만은 한번 보시면요, 부동산원 같은 경우도 강남이 이런 식으로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이 지나자마자 매물을 걷어들입니다. 강남권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여기 옅었던 중급지까지도 다시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급지도 오르고 중하급지도 다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부동산원입니다. 그럼 똑같이 이게 한국 부동산원이 조금의 마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믿진 않습니다. 그래서 KB랑 같이 봤습니다. KB도 상급지인 강남 3구 이런 지역들이 파랗게 물들어 있다가
5월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제는 빨갛게 5월 10일 날 0.00으로 보합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최근 통계는요, 상승으로 전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KB에서 이렇게 중급지들이 전부 다 조금 분홍색이었어요. 분홍.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다시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죠. 여기가.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강남은 요렇게 오르다가 요렇게 좀 내리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거. 그 다음에 강북권이나 외곽은요,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가다가 조금 느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양상. 이런 식으로 이게 남하고 북이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들이 서울 상황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 상승률은 그때로 다시 회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1월입니다. 1월에 돌아간 서울의 집값 움직임. 지금 움직임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년 말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거든요. 말부터 올 초까지. 근데 요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갔다 제가 나이키 로고를 넣었습니다.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갑니다. 나이키 로고가 조금 더 기울어진 나이키 로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요런 식으로 요렇게 기울어진 나이키 로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은요, 지금 서울은 0.31이라는데 0.3이면은 이게 뭐가 급등한 거지라고 할 수 있지만요, 0.2가 넘어가면요 급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25개의 지자체 중에서 어떤 구가 0.3이 아니라 서울 전체가 0.3이면요 이거는 급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4개월 만에 0.3%대 많이 올라왔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누진된 거를 보니까는 올해 상승률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지역별로 보면은 수지구는 7%, 그다음에 광명은 10%, KB부동산으로 따지면은 지난주에는 0.3 넘어간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1월처럼 나이키 형식의 어떤 형 상승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나이키형 상승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은 조금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이제 걷어들였죠. 거의 대부분이 많이 걷어들이고 금매들이 소진되면서 이제는 호가들이 올라가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하급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의 흐름들이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강북에 가파른 역습이 있습니다. 왜 가파른 역습일까요? 지금 보시면은 한강벨트도 24평도 20억을 돌파했다. 갈아타기 폭주에 서울의 신고가 줄줄이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뭐 갈아타는 사람도 있고 포모 현상으로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또 서울로 올라온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도로 움직이는 수요가 더 많았지만 자금적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강남만 사람들이 오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강남뿐만 아니라 노원의 월계동의 서울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광운대 역세권이 있잖아요. 광운대 역세권에 이제 GTX C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미삼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한진그랑빌이 있고, 한진그랑빌 요 사이 옛날에 시멘트 부지였던 데가 서울 원 아이파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분양가가 14억 8천에 30평 기준으로 분양을 했는데요. 요게 이제 18억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 GTX와 연계가 되었고 주변에 변화가 있고, 여기에도 뭐 동신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중흥 S클래스가 들어오는 방향이 있고, 요 바로 앞이 이제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같은 게 또 장인뉴타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결합을 해보니까는 상업 인프라 좋아지죠. 왜냐하면 아이파크 원 여기에는 굉장히 상업시설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현산 본사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일자리 교통이 좋아지잖아요. 여기 강원도 역세권에서 향후에 이게 개통이 되면은 10분 안에 삼성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을 볼 때도 서울원 아이파크가 지금 요 정도 오른 게, 물론 인플레도 있지만 그 인플레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동대문 전농동 같은 경우도 GTX BC 노선이 있는 데죠. 청량리 롯데캐슬이 있잖아요. 이 롯데캐슬 스카이 L65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대출 규제가 있었어요. 대출 규제가 뭐냐면은 9억, 15억. 만약에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면은 중도금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9억이 넘어가지 않는 마지막 아파트가 이 아파트였습니다. 이때 30평인가 20평대 분양가가 8억 9천인가 뭐 그랬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하고 이 청량리라는 이 동네에 이렇게 비싸게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가격들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쌌고 9억 이하의 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분양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20억이 되었습니다. 20억이. 84 타입이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성수동의 금호 레미안 하이리버 같은 경우는 입지가 성수동에서 최상급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동구라는 브랜드가 이 아파트를 잘 좀 방어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것도 20억이 넘고 본동에 있는 트윈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강북은 아닌데 강북의 가파른 역습을 했지만은 여기는 교육 수요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한강뷰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강의 희소성 때문에 가격들이 또 많이 오르는 양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울동의 롯데캐슬 이거는 슬세권이죠. 백화점에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슬세권 대장이죠. 얘도 지금 이렇게 오르고 이거는 이제 강북은 아니지만은 요렇게 보시면은 강북이잖아요. 강북도 지금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강북도 신고가가 일어나지만요. 지금 경기도권도 굉장히 가격의 상승이 되게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강북의 사례를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성북구의 기름동의 센터피스 이거는 유명한 아파트잖아요. 대장 아파트인데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제 17억 5천입니다. 성북구에서 17억 5천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17억이 넘어가면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은 이제는 강북 쪽에서도 아리랑곡에 있는 그 넘어서 기름동에 있는 센터피스도 17억 5천으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레미안 트리베리 2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넘겨가고 있습니다. 강남보다 더 뛰어답니다. 가팔라진 강북의 집값이라고 했는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원래 지금 계속 잘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구 대책을 전후로 해가지고 내려갔다가 조금 보합이 됐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센터피스는 아니까는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레미안 트리베라 2단지를 보면은 강북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용 5구입니다. 종암동도 보면은 사실은 입지적으로 좋은 데가 아니에요. 여기도 신고가가 강북구의 미아동이나 기름동 일어났지만은 종암동도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근데 종암동의 시가 아파트가 3개월 만에 팔린 가격이 서울의 집값 반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12억 9천인가에 팔렸어요. 종암동에 있는 아파트가. 근데 요게 그 전에 가격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쭉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종암동에 레미안 세레니티라고 입지가 되게 안 좋아요. 언덕이에요. 언덕. 개운산 자락에 있는 언덕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조차도 가격의 약진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요. 입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기름, 종암, 고려대 보면 개운산이 보이죠? 개운산 여기가 상당히 언덕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요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를 산책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 세레나티 요겁니다. 세대수는 많지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여기를 거리뷰로 보면은 이런 언덕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진짜 큰 언덕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보일라나? 그런데 입지가 이렇게 좋지 않은 지역과 좋지 않은 어떤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약진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북 같은 경우 가팔라졌다. 계속 가팔라지고 있다.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 그 부분들이 조금은 뭐 거래량들이 적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가격이나 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내려가고 있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 상승세와 강북의 상승세를 봤는데 요약을 하면은 그냥 이겁니다. 강남의 상승세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강북은 더 큰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 이런 양상으로 매매가는 가고 있고 여전히 거래량들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거래량들은요.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호제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래량은요. 5월 9일
이전의 거래량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토호제는 2주에서 3주 정도의 약정을 하고 그거를 허가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많게는 한 달까지. 요 기간이 이제 지난 것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4월이나 5월 9일 이전에 거래한 부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 가격들이 오름세의 가격으로 조금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호가를 보면은 강북의 상승세는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